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영상의 주제는요, 외국인 에코프로 다 팔고 이주식에 몰빵했다. 현대차 정회장도 지분 보유한 이 기업 미친 듯이 쓸어 담으세요 라는 주제로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증시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증시가 이렇게 눌림목이 나왔을 때 이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8월 달에 우리가 관심을 꼭 가져야 되는 기업이 요 기업이고요. 이번에 좀 특별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포착을 하고 알아둬야 조금 더 눌림목이 나왔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한번 공략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외국인들이 왜 추가적으로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지 이 자세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쭉 시청하시면서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잡아드릴 테니까 이 가격 전략까지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그 전에 뭐 부탁드려야 될까요? 아직까지 제 채널에 이 구독 버튼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이 따봉 버튼까지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요거 구독 버튼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 요즘에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구독 버튼은 괜찮으니까 그 옆에 좋아요 버튼, 따봉 버튼 요거 하나만큼은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지금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기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좋아요 버튼 다 눌러주셨다라고 믿고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서 제가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일부 유튜브들 보니까 너무 먼 얘기만 하고 뜬구름을 잡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무리한 성장주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이 빠른 시간 안에 이 주가 상승이 예측이 되는, 그리고 이 가능성이 높은 이 안전한 주식은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이것들에 부합하는 기업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본격적으로 그럼 바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테슬라에서 기존의 자율주행보다 훨씬 더 앞선 이런 새로운 자율주행이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제 테슬라 CEO죠. 일론 머스크가 새 FSD, 풀셀프 드라이빙이죠. 완전 자율주행 이 모델을 훈련 중이다라고 밝혔고요. 다음 달 말에 공식적으로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 FSD, 풀셀프 드라이빙 같은 경우는 기존 대비 10배 향상된 자율주행 기능이다라고 하고요. 이르면 9월 말 다음 달 말에 공식적으로 출시를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자세한 기사 내용을 한번 보니까요. 이 테슬라가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이 새로운 자율주행 모델을 훈련 중이고, 이르면 다음 달에 출시를 할 수 있다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약 10배의 파라미터와 이 영상 압축 손실을 크게 개선한 새 FSD 모델을 훈련 중이다라고 하면서 이 테스트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다음 달 말에 공식적으로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의미가 뭐냐면요. 기존의 FSD죠. 이 풀셀프 드라이빙 이 자율주행보다 10배 더 정교해지고 뭐 카메라 센서라든지 이런 감지한 영상 같은 경우도 더 정확하게 해석하는 모델을 현재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보다 더 정확하다라고 하니까 10배 정확하다라고 하니까 운전자가 아예 개입하지 않는 이런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2분기 자동차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 동기 대비 16% 감소를 했고요. 유럽 시장에서도 이 판매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이 판매량을 다시 늘려야 되는 이러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탈출구는 이 자율주행 있잖아요. 이걸 잘 만들어서 이 수요를 다시 올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하게끔 하는 게 이렇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테슬라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완성차 기업들이 전부 다 이 SDV죠. 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로 다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국내 현대차 같은 경우도 바로 이 SDV,
사람들이 이쪽에 현재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DV라는 게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소프트웨어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 테슬라처럼 굳이 뭐 차량을 이 사업소에 안 가도 되고 이 무선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것들을 보통 이 SDV 차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현대차는 오는 2028년까지 이 자율주행과 이런 AI 기술을 총집약한 이런 차량을 2028년도에 선보인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2028년이면 뭐 3년 남은 거 아니냐, 좀 먼 얘기 아니냐라고 하지만 당연히 그동안 2028년이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동안 기술력이 발표가 쭉쭉쭉 되겠죠. 그래서 2026년 내년 3분기에 이런 SDV 기술을 끌어줄 이 페이스카를 출시를 하고 내후년이죠. 2027년 4분기에는 자율주행 플러스 2단계를 선보일 것이다 라고 하고요. 2028년에는 플레오스의 모든 것을 담은 이런 완성품으로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플레오스 이게 뭐냐,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이 현대차의 새로운 소프트웨어 브랜드이자 기술 플랫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현대차가 그래서 2028년까지 이 SDV 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해서 이런 성장 기술주를 보여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는 이 소프트웨어가 너무나 중요해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SDV죠. 요거 같은 경우는 차량의 주요 기능이 이제는 하드웨어가 아닌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구현이 되고 업데이트되는 이런 자동차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는 뭐 자동차 안에서 현재 지금도 말로 이렇게 컨트롤을 하죠. 뭐 에어컨을 켜달라고 하면 켜주고, 뭐 볼륨을 낮춰줘 하면 볼륨 낮추고, 뭐 창문을 올려줘라고 한다면 뭐 올려주고 내려주고 이렇게 다 지금 말로 한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요게 너무나도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는요 2027년 공개 차량은 운전자들이 실제 자율주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리하면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 SDV죠. 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이 자율주행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차가 미국으로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조금 많은데요. 현대차가 이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요, 이 제너럴 모터스와의 협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현대차가 이 GM과 손잡고 차량 5종을 공동 개발하는 계획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 같은 경우는요, 이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중남미 시장용 중형 픽업 트럭, 그리고 소형 픽업 트럭, 그리고 소형 승용, 소형 SUV 4종에 더해서 이 북미 시장용 전기 상용밴 등 총 5종의 차세대 차량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력으로 인해서 현대차와 GM 같은 경우는 이런 공동 개발한 차량의 양산이 본격화되면요, 연간 80만 대 이상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차는 이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 이 GM과 같이 합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번에 GM과의 합작을 통해서 이 미국 시장에서 쭉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현대차가 이 미국 시장에서 커지면 동시에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기업을 우리가 꼭 관심을 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현대차가 성장을 하면서 같이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을 골라두면은 이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성장으로 인해서 주가 성장까지도 같이 이렇게 기대가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여러분들께 지금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현재 여러분들께서 시청하고 계시는 주식 타점왕 유튜브 채널이 정말로 빠른 시간 안에 구독자가 17만 6천 명을 이렇게 달성을 했는데요. 이거 정말로 감사한 마음에 제가 깜짝 이벤트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2분 정도만 제가 빠르게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자, 지금처럼 시장이 다시금 이렇게 올라왔지만 이 수익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자그마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주식 하시는 분들이요,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도 이 수익률이 그렇게 크게 높아지지는 않는 건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종목 선정을 제때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선정에 대한 어려움을 제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해소시켜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어떻게 해소를 시켜 드리려고 하냐면
계속해서 꾸준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종가 베팅 텔레그램 방, 여기에 여러분들을 초대를 해드릴 건데요. 자, 이 종가 베팅 텔레그램 방에서는 매일같이 장마감 전에 2시 50분경에서 3시 20분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렇게 세 종목씩 종가 베팅 종목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텔레그램 방은요, 실제로 이렇게 스크롤이 된다든지 드래그가 된다든지 이모티콘까지 전부 다 눌리는 이 조작 따위는 없는 텔레그램 방인 걸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날짜까지도 정말로 눌려지는 실제로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입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 방에서 매일같이 장마감 전에 종가 베팅 종목들 딱 세 종목씩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잡아드린 종목들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가장 최근이죠. 언제입니까? 9월 9일 화요일날 종가 베팅 종목으로 어떤 종목 잡아드렸죠? 세진중공업 요 종목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HJ중공업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9월 9일 화요일날 종가 베팅 종목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종목 잡아드렸냐? 휴림로봇까지 정확하게 세 종목 9월 9일 화요일날 장마감 전에 오후 3시 13분, 3시 13분, 3시 17분에 정확하게 종가 베팅 종목들 딱 이렇게 세 종목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종목들 9월 9일 화요일날 종가 베팅 종목으로 딱 잡아드리고 와서 다음 거래이죠. 9월 10일 수요일날 정말로 주가 상승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세진중공업 요 종목부터 9월 9일날 종가 베팅 잡아드리고 와서 다음 거래일 9월 10일 수요일날 정말 주가 상승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진중공업 요 종목이죠. 제가 언제 잡아드렸나요? 9월 9일 화요일날 장마감 전에 정확하게 오후 3시 13분에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세진중공업 9월 9일 화요일날 종가 부근에서 잡아드렸는데 종가 얼마였습니까? 종가 23,050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거래일날 9월 10일날 정말 주가 상승이 나왔냐 한번 확인해 보니까요. 9월 10일 수요일날 세진중공업 요 종목 시가 같은 경우는 0.15% 이렇게 하락하면서 출발했지만요. 장중고가 27,400원 약 18.8%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9월 9일 화요일날 딱 종가 부근에서 매수를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요. 단 하루 만에 이렇게 18%의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가 베팅방을 통해서 알림 받아보시고 수익 보시는 분들은요. 요거 이모티콘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어떤 종목 잡아드렸죠? HJ중공업 요 종목 마찬가지로 9월 9일 화요일날 오후 장마감 전에 3시 13분에 정확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HJ중공업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다음 거래일날 9월 10일날 정말 주가 상승 나왔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야겠죠? 자, HJ중공업 요 종목이죠. 마찬가지로 9월 9일 화요일날 종가 부근에서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종가가 얼마였냐? 27,250원이었는데요. 다음 거래일날 9월 10일날 장중고가 얼마까지 갔다? 지금 보시면 이 34,350원까지 상승하면서 이 전일 대비해서 약 26%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9월 9일 화요일날 딱 요때 진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종가 베팅에 들어갔으면 단 하루 만에 이렇게 26%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텔레그램 방에서 알림 받아보시고 수익 보시는 분들 요거 이모티콘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종목 더 잡아드렸나요? 9월 9일 화요일날 휴림로봇 요 종목 마찬가지로 장마감 전에 3시 17분에 정확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휴림로봇 요 종목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자, 휴림로봇 요 종목 한번 검색을 해보면요. 마찬가지로 9월 9일 화요일날 종가 부근에서 잡아드렸습니다. 종가가 얼마였냐? 2,680원이었는데요. 다음 거래일날 정말 주가 상승 나왔냐? 한번 확인해 보니까 9월 10일 수요일날 장중고가 3,130원 약 전날 대비해서 16.7%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9월 9일 화요일날 딱 종가 베팅에 들어갔으면 다음 거래일날 바로 이렇게 16.7% 수익률이 나왔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텔레그램 방에서 알림 받아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 요거 이모티콘 요즘에 많이 안 눌러주시는데요. 요거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잡아드리는 요 세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 현재 시점에서 시장의 이슈와 딱 들어맞는 종목들 그리고 매집이 포착된 이런 종목들로만 딱 구성을 하고 있는 만큼 적중률 같은 경우는 보신 것처럼 당연히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도 수익을 못 보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셔서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놓치지 않고 매수하시는 방법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길어봐야 여러분들 한 10초 정도면 충분한데요. 지금 보시면 이 영상 고정 댓글창에 이런 식으로 제가 링크 하나 걸어뒀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이 텔레그램 방 입장 요청 주시면요.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원시원한 급등이 터져 나올 종목들 이렇게 무료로 알림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알림 받아보시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당장 매수 안 하고 제가 공유를 해드리는 종목들이 정말로 오르는지 확인하고 요거 매매하셔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들어오셔서 무료로 이렇게 종목 공유 한번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내가 매매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요거 스스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텔레그램 방 같은 경우는요.
저희는요, 이 구독자 무료로 이 종가 급등주방에 입장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구독자분들 우선으로 입장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구독자분들이라면요, 이거 꼭 들어오셔서 이렇게 무료로 알림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이 구독자분이 아니시라면 지금이라도 이 구독 버튼 꾹 누르셔서, 그리고 좋아요 버튼 꾹 누르셔서 이 텔레그램방 입장 요청 주시면 빠른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영상 멈추시고 이렇게 텔레그램방 입장 요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무료로 입장시켜 드리는 만큼 이렇게 입장하시려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이 선착순으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바로 이렇게 입장 요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늦으면 이렇게 이 대기열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장 요청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입장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승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 상관이 없이 여기 들어오셔서 이렇게 매일같이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과 플러스로 같이 따라오는 이렇게 수익에 대한 고민까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현대차가 커지면요, 동시에 같이 성장을 하면서 빠르게 주가가 상승할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뜸들이지 말고 여러분들께 바로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이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이 현대오토에버는 이런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성장이 눈에 띄게 보이는 건데요, 최근에 실적이 정말로 잘 찍히고 있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성장에 따라서 이 현대오토에버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현대오토에버는요, 이 그룹사의 매출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 안에서 이 매출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수주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 현대차가 그룹사가 성장을 하면 이 돈을 버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모르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고요. 무조건 이 관심을 두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는요, 올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1조 421억 원과 영업이익은 814억 원을 거뒀다고 지난 28일 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3.5%, 영업이익은 18.7%가 증가를 하면서 지난해 2024년도 2분기 썼던 이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 실적을 나란히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같은 기간 대비 0.3%포인트 증가를 한 7.8%를 기록을 했죠.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실적을 잘 낸 거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전분기와 비교를 하면 이 매출 같은 경우는 25.1%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4.6% 급증을 하면서 뚜렷한 이 턴어라운드를 이룬 현대오토에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실적을 잘 냈었던 이유는, 그런 이유는 뭐냐? 이 현대차 그룹의 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이런 자동차죠. SDV, 아까 말씀드린 거, 이런 공급 확대 전략에 소프트웨어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SDV 중심으로 개편되는 흐름 속에서 이 현대오토에버는요, 여전히 이 핵심적 위치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2026년부터 이 현대차 그룹사의 SDV 개화 시점에 맞춰서 이 중장기 이익 성장은 견조할 전망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렇게 기대감이 큰 기업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리한 성장주보다는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이런 기업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현대오토의 매출 구조를 열어보니까요, 이 사업 부분에서 뭐 ITO 부분, SI 부분, 뭐 차량용 소프트웨어 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모두 다 현대차 그룹 내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뭐냐면 이 현대차 그룹 내에서만 이 현대오토에버가 수주를 받고 이 현대차 사업으로만 돈을 벌면 이 성장성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이걸 보면은 대부분이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진 현대차 그룹 내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현대차가 쭉 커지면요, 성장을 하면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이 주가 상승까지도 빠른 시일 내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 현대오토에버를 가지고 온 이유가 단순히 앞으로 이
자동차가 SDV죠. 요거 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이 성장이 시작됐다 보니까 요 현대 오토에버 기업을 가지고 온 거냐? 이 이유만으로 가지고 온 거는 절대 아니겠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이 정의선 회장님의 이 자금줄이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정 회장의 이 순환 출자 구조 해소와 이를 위한 자금이라는 숙제를 해소시켜줄 키 중 하나가 바로 누구예요? 이 현대 오토에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 회장이 현대 오토에버의 지분을 약 7%, 정확히는 뭐 한 7.3% 이렇게 넘게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 글로비스 다음으로 해서 이 현대 오토에버가 이 보조적인 이런 자금줄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지금 현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현대 모비스, 현대 자동차, 그리고 이 기아차가 또 현대 모비스로 이어지는 이런 순환 출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지금 당장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끊어내야 되느냐? 간단하죠. 이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이 현대모비스 지분을요, 이 정 회장이 사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렇게 끊겨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끊기게 되면 정 회장이 어디로 올라가냐? 이 현대모비스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현대차 그룹도 지배를 하면서 이 기아차도 같이 이렇게 지배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순환 출자 구조를 끊어내야 되는데 이걸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있잖아요. 이거를 상장을 하든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현대 글로비스를 현대 모비스 AS 사업부랑 뭐 합병을 시키든가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현대 오토에버를 활용하든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뭐 다 쓰던가 아니면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현금을 마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지배 구조를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이 지금 연기가 됐지만요. 이거는 뭐 앞으로 상장을 하면 그만이고 이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이렇게 크게 움직이고 있고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7.3% 가지고 있다라는 건 이 현대 오토에버의 주가도 쭉 올려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의 주가가 올라가야 이거를 담보 잡아서 이 정의선 회장이 현금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굳이 현대 오토에버가 가격이 떨어져 봤자 이 정의선 회장한테는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항상 어느 정도의 가격대는 현대 오토에버가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현대 오토에버는요, 현대차 그룹의 스마트 팩토리 전환의 수혜를 받으면서 이 그룹사 내에서도 가장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이유를 봤더니요, 이 현대차 그룹 공장이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을 하면서 이 계열사 공장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누가 이 현대 오토에버가 구축을 하면서 이 SI 사업 수주 단가가 더 높아진 것으로 이렇게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의 매출이 대부분인 이 현대 오토에버가 이 수혜를 본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따라서 정리를 하면 이 현대차 그룹 있잖아요. 이 현대차 그룹이 성장을 하게 되면 이 현대 오토에버도 같이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수혜를 보는 건데, 여기에 추가로 이번에 이 지배구조 개편에서도 꽤나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가격이 올랐으면 올랐지 떨어져서 안 되는 이런 구조를 현대 오토에버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대 오토에버는요, 이 SDV죠, 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이 전환을 추진하는 현대차 그룹의 이 소프트웨어 및 이 운영 플랫폼의 핵심 운영축을 이렇게 맡고 있고,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 사업에서도 장기적으로 이 성장성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뉴스 기사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표로 이 현대 오토에버의 실적을 보시면요, 이 매출액에 대한 성장도 계속해서 당연히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도 계속해서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연도 2025년도 전망을 보시면 이번 연도에도 이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성장이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연도 1분기죠. 25년도 3월 이 1분기 때 매출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이렇게 애매했어요. 조금 애매한 상황이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2분기죠. 이번 연도 2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와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번 연도 2025년도에 현대 오토에버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주가의 추세적으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 현대오토에버의 가격 전략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오고 계시는지 깜짝 이벤트로 이 퀴즈를 하나 간단한 거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중 이 정의선 회장의 보유 지분율이 가장 낮은 기업은 문제예요. 1번 보스턴 다이나믹스, 2번 현대 글로비스, 3번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 뭐 다들 맞추실 수 있으시죠? 아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전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지금 보시는 영상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하나 이렇게 걸어뒀죠. 이 링크로 여러분들 뭐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숫자 1번이면 1번, 뭐 2번이면 2번, 3번이면 3번 이렇게 입력해서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한 이후에 이 정답을 맞추신 모든 분들께는 제가 따로 준비한 이 대박 선물을 이렇게 하나 드릴 건데요. 이 대박 선물이 뭐냐면 바로 이 초대형 호재 종목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영상으로도 공개를 안 하고 어디 가서 단 한 번도 공개를 안 한 이 특별한 재료를 가진 종목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 저만 아는 특별한 재료를 가진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까지 싹 다 풀여서 제가 이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제가 이 호재 종목을 하나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요거 받으신 분들은 절대 이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으로 이 정답을 맞추신 분들 한해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깜짝 이벤트로 여러분들께 특별히 이 대박 선물을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이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이 고정 댓글에 이 링크 누르시면 어떤 창이 뜨냐, 이런 식으로 지금 창이 하나 뜨는데요. 이 창 같은 경우에 뭐라 써 있습니까? 이 강민 전문가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이다 라고 해서 창이 하나 뜨는데, 이 창 같은 경우는 귀찮게 뭐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하거나 뭐 귀찮게 로그인하거나 그딴 건 필요가 없는 간단한 이런 무료 혜택 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용하고 싶으신 이 무료 혜택 중에서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초대형 호재 종목 받기, 요거 여러분들 클릭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성함이죠. 뭐 홍길동이면 홍길동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밑에 연락처죠. 뭐 010-1234-1234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나서 이 답변에다가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숫자 1번이면 1번, 뭐 2번이면 2번, 3번이면 3번 이렇게 입력해서 이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이 정답을 맞추신 모든 분들께는 바로 이 초대형 호재 종목을 바로 이렇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답을 맞추셔서 이 초대형 호재 종목 요 꼭 받아가신 다음에 이번 연도 연말에 가장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꼭 재미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현대오토에버의 가격 전략을 이 차트를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이 긍정적이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밀리더라도요. 항상 어느 정도 가격대는 딱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왜 유지를 해주냐? 이 현대오토에버의 주가가 크게 빠지면 누가 손해다? 이 정의선 회장이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이 정의선 회장의 보험이에요. 그래서 이 보험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현대오토에버로 이 손해볼 짓은 안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밑으로 정말 많이 열어놔도 딱 어디 구간이냐? 딱 여기죠. 14만원, 이 121선과 241선, 이 장기평선 이쪽 부분이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많이 내려온다라고 치더라도 이 14만원 밑으로는 안 내려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지금 구간에서 하방으로 약 몇 퍼센트, 약 17%에서 많게는 20%가량 하방으로 조금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 상방으로는 어느 정도 열려 있냐? 상방으로는 딱 여기까지 직전 고점까지 당연히 열려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또 흔들리더라도 이 기회로 볼 수 있는 구간이 정말 마지노선이 14만원 이 가격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조금씩 조정을 보여준다면 분할로라도 딱 우리가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가격대가 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현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아까 우리가 현대오토에버 1분기 주춤했던 실적을 2분기에 딱 회복을 하면서 이 실적 성장하는 거 딱 확인을 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주가가 유지되고 있는 거 이렇게 딱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를 여러분들께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있다라는 거겠죠. 따라서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하방으로 많이 열어도 딱 여기 14만원 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이 만약에 다시 한번 주춤한다, 주가가 다시 한번 주춤한다 라고 한다면 분할로 우리가 딱 공략을 해보면은 상방으로 더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대오토에버 요 종목 분할로라도 조금씩 공략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시장이 다시금 이렇게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주식으로 수익 보는데 힘드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장중에 편하게 단타를 치시라고 제가 시장 상황과 무난하게 적중률이 높은 이 100억 검색식을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선물로 드릴 건데요. 자, 이 100억 검색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매집이 들어가 있던 주식이 상승 추세로 딱 이렇게 바뀌거나 뚜렷하게 강력한 수급이 붙을 때 바로 포착이 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 이런 검색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0억 검색식의 성과를 보시면요, 9월 10일 수요일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4개의 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요, 이 4개의 종목 중에 심지어 한 종목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달성해주는 모습이 나와 주었고요. 그리고 나서 28%, 22%, 24% 이렇게 적중률이 높은 이런 검색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월 10일 수요일날 이 100억 검색식에 4개의 종목이 딱 이렇게 검색이 되었는데 정말로 이 종목들 9월 10일 수요일날 주가 상승이 나왔냐, 이거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시켜드리면요, 자, 주식으로 한번 바꿔서 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 검색식에 첫 번째로 어떤 종목이 검색이 되었나요? 동양에스텍, 요 종목 딱 9월 10일 수요일날 검색식에 검색이 되었는데요, 그럼 요 종목 9월 10일 수요일날 정말 주가 상승 나왔는지 한번 이렇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양에스텍 요 종목이죠. 지금 딱 봐도 이 장대양봉 상한가 나온 거 딱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정확한 주가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요, 9월 10일 수요일날 동양에스텍 요 종목 시가 같은 경우는 0.4%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했고요, 장중고가 상한가 달성해주는 모습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간에 포착이 되는 게 아니라 딱 시가부터 딱 이렇게 포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검색식을 딱 9시에 키셔서 이 포착되는 종목을 공략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루 만에 이렇게 상한가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말 수익이 나온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종목이 검색이 되었죠? 이 대한광통신,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9월 10일 수요일날 딱 검색이 되었는데요. 그럼 요 종목도 정말 주가 상승 나왔는지 이렇게 한번 눌러보면요, 마찬가지로 이 대한광통신 요 종목 같은 경우도 9월 10일 수요일날 딱 9시 시점에 포착이 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가 0%로 출발했고요, 장중고가 상한가 달성해 주었지만 조금 이렇게 빠지는 이런 모습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 딱 요 종목을 공략을 하셨다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한가 가까운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종목이 검색이 되었나요? 대우특수강,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딱 검색식에 포착이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대우특수강 요 종목도 한번 이렇게 눌러서 확인해 보면요, 9월 10일 수요일날 마찬가지로 대우특수강 요 종목 시가 같은 경우는 0.2%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했지만 장중고가 상한가 달성해주는 모습, 그리고 이 종가 같은 경우는 살짝 윗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빠지는 흐름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을 딱 공략을 했다라고 한다면 최소 이렇게 20%가량은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 HJ중공업 요 종목인데요, 마찬가지로 9월 10일 수요일날 정말 주가 상승 나왔냐 한번 이렇게 딱 눌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종목 마찬가지로 9월 10일 수요일날 HJ중공업 시가 같은 경우는 3.3% 이렇게 하락하면서 출발했지만 장중고가 이렇게 26%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 주었고요, 종가 같은 경우도 살짝 윗꼬리를 달면서 23.6%로 이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을 다 이렇게 하루 공략하셨다면요, 총 몇 퍼센트입니까? 약 80%가 넘는 이런 수익을 하루 만에 챙기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을 딱 공략을 하신다면 이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이런 거 상관이 없이 이렇게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과 플러스로 같이 따라오는 이런 수익에 대한 고민을 한 번에 이렇게 해소시켜 나가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구독자분들이라면요, 이 100억 검색식 요거 다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구독자분이 아니시라면 지금이라도 이 구독 버튼 꾹 누르셔서 요거 받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이 수익에 대한 고민까지 같이 한 번에 해소시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0억 검색식 요거 받으시는 방법 요거 바로 말씀을 드리면요,
고정 댓글에 이런 식으로 링크 하나 걸어뒀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어떤 창이 뜨냐? 이런 식으로 지금 창이 하나가 뜨는데요. 이 창 같은 경우는 강민 전문가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이다 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귀찮게 회원 가입하거나 뭐 로그인하거나 비밀번호 치거나 그딴 건 필요가 없는 간단한 무료 혜택 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이용하고 싶으신 이 무료 혜택 중에서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돼요? 급등주 검색식 받기, 요거 여러분들 클릭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성함이죠. 뭐 홍길동이면 홍길동 딱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연락처죠. 뭐 010-1234-1234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이 답변에다가 여러분들이 시초하신 종목명 딱 이렇게 적어주시고 나서, 그리고 이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요, 이 100억 검색식을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이렇게 선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다 받아가신 다음에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이렇게 수익률이 높은 이런 검색식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이 재미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식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금 보시는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즉시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이 무료 혜택 전부 다 이렇게 챙겨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무료 혜택 드리는 만큼 제가 거저드리진 않겠죠. 제가 원하는 건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돈을 받아나요?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 뭐 해주셔야 돼요? 구독 버튼 요거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이 다음 버튼까지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고 나서 이 무료 혜택 전부 다 이렇게 챙겨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